2020년 5월 6일 수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이재용 경영권 안 물려줄 것. 노동 세권 보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6일 제 아이들에게는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경영권 승계 문제 등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창사 이후 82년간 고수해왔던 문호조경영 원칙 폐기도 선언했습니다. 삼성 총수의 대국민 사과는 1966년 9월 21일 이병철 창업주가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한 게 처음이며 이건희 회장이 2008년 4월 22일 차명계좌 의혹으로 사과한 게 두 번째입니다. 이 부회장이 메르스 사태로 2015년 6월 23일 세 번째로 했으며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2. 대통령 지시한 집값 원상 회복. 공공재개발로 될까?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뛰어듭니다. 용산역 철도 정비창 등 코레일이 보유한 역세권 내 유휴 부지에 대규모 주거 및 업무 복합단지를 조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서울 집값 원상 회복을 위한 공급 방안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내놓은 20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까지 부지 확보를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3. 용산 정비창 부지의 8천 가구 미니 신도시. 정부가 6일 서울 도심 유휴부지 18곳을 개발해 주택 1만 5천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대상 지역에 관심이 쏠립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8천 가구가 들어서는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로 서울 한복판에 미니 신도시 하나가 들어서는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용산구 한강로 3가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포함한 코레일 보유 부지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용산역 정비창 부지는 인근 한강변 서부이촌동 일대와 함께 2010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지에 포함됐던 곳입니다. 사업비만 30조 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2013년 사업이 좌초되면서 오히려 시행사와 코레일 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4. 서울시 현대차 신사옥 착공 허가. 국내 최고 105층 규모. 서울시는 오늘 현대차 그룹의 GBC 신축 사업 착공 신고 필증을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건축 허가서를 교부한 지 5개월 만인데요. 이로써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설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14년 현대차 그룹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신사옥 부지를 10조 5천억 원에 매입한 지 6년 만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GBC는 다음 주에 착공돼 오는 2026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입니다. 5. 포스트 코로나 온라인 유통 스마트 헬스케어 집중 육성.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 하반기에 종합적인 포스트 코로나 산업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5대 변화 및 8대 대응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K방역 및 K바이오 글로벌 상품화와 산업 현장의 작업 방식 변화, 유통기업 활성화 및 밸류체인 핵심 품목 기업의 유치와 관리, 온라인 유통, 에듀테크, 스마트 헬스케어 투자 확대, 친환경 산업 구조로 전환, 주력 산업의 사업 재편과 기업 활력 촉진, 기업 필수 인력 예외 입국의 표준 모델 선도 등입니다. 6. 해외 판매 20만 대선 붕괴. 내수 선방에도 울상 짓는 완성차 업계.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업황 부진에 빠져있는 국내 완성차 업계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70% 인하로 반짝했던 내수는 지난 3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해외 판매는 코로나19 여파가 본격 드러나면서 전월 대비 반토막 가까이 감소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상반기 해외 판매 실적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이달과 같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내수 선방에도 좀처럼 웃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7. 벤츠 닛산 포르쉐 경유차 4만 대 배출가스 불법 조작. 벤츠 776억 과징금.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확인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불법 조작 차량 3만 7천여 대를 판매한 벤츠는 77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 경유차 12종은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 0.08g/km에 최대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8. 금감원장 당부에도 신안 하나 대구은 키코 배상 또 연장. 오전 일찍 하나, 신한은행 등은 이사진 교체 등으로 검토 시간이 부족했다며 연장 뜻을 밝혔고 오후 대구은행 측도 코로나19 대응 문제로 키코 배상을 검토할 여력이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배상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에는 배임 때문에 그 이후에는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힘들다는 식으로 핑계거리를 대면서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키코 피해 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조bun구 위원장은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아든 은행도 있다면서 결정을 미루는 진짜 이유는 키코 사기 불안전 판매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9. 텔레그램 잡겠다는 N번방 방지법, 국내 IT 업계가 화났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뜯어보면 업계에서 지적한 독소 조항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카카오, 네이버 같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N번방 촬영물과 같은 불법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물리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습니다. 인터넷 업계에선 해당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실현 불가능한 의무를 강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모든 대화를 감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내에 법인이 없는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조치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0. 서울시는 홈플러스 예뻐하나 봐. 재난생활비 이마트선 왜 못 쓸까? 서울시는 재난생활비를 자치구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신한카드의 선불카드 중 하나로 지급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사용처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긴급생활비 선불카드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선 결제가 안 됐지만 업계 2위인 홈플러스에선 결제가 가능합니다. 같은 대형마트인데 홈플러스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것에 대해 유통업계에서 사용처 기준을 알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11. 삼성. 1분기 스마트폰 시장 1등 지켰지만 타격도 가장 커. 올해 1분기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판매량은 2억 9,500만 대에 그쳐 2014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3억 대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중국 시장이 봉쇄되면서 공급 쪽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면 1분기 말에는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스마트폰 수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판매량 감소폭이 가장 컸다. 1분기 삼성은 20% 점유율로 1위 자리를 지켰지만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18% 감소했습니다. 12. 코로나19의 언택트 수요 늘어나 카카오도 1분기 호실적 기대감. 오는 7일 실적 발표를 앞둔 카카오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8,599억 원으로 전년보다 21.7% 증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올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네이버가 1분기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13. 카카오뱅크 1분기 순이익 185억 원. 작년 전체보다 많아. 한국카카오은행은 2020년 1분기 실적 집계 결과 당기순이익이 1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3% 증가했다고 5월 6일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1분기 순이자 수익은 844억 원, 순수수로 손실은 31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각각 545억 원, 148억 원에서 개선된 수치입니다. 특히 제휴사 대출 추천 서비스가 꾸준히 성장했고 2월 NH투자증권 주식계좌 개설 신청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수수료 부문 개선이 두드러졌습니다. 14. 서울에 2022년까지 7만 가구 추가 공급. 네이버의 풀필먼트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네 번째입니다. 발표 순서대로 치면 3월 16일 위킵,
3월 20일 두손컴퍼니, 3월 27일 신상마켓, 5월 4일 FSS 순입니다. 사실 FSS도 투자가 확정된 것은 3월 중순이라고 하니 순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업체가 한데 묶여 투자가 진행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외에도 네이버는 CJ대한통운 풀필먼트 서비스를 통해 LG생활건강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판매 물류를 연동하는 등 연결을 중심으로 자사 이커머스 물류를 고도화하는 움직임이 관측됩니다. 15. 차량 사고 즉시 수리비 확인할 수 있어요. 접촉사고 후 차량 수리비 견적을 알아보면 정비소마다 제각각이라 수리 맡기면서도 찜찜할 때 있으시죠. 이제는 인공지능 AI가 접목된 자동차 수리비 산출 시스템으로 이런 고민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몇 장만 찍으면 바로 예상 수리비가 계산된다고 합니다. 12개 손보사는 AI 수리비 산출 시스템을 올 하반기에 도입하는 걸 검토 중이고 내년엔 일반에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16. SK이노베이션 1분기 영업손실 1조 7천억. 사상 최대 적자. SK이노베이션이 1분기 국제유가 폭락과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사태로 인한 수요 부진 등 심각한 업황 악화에 부딪혀 1조 7천억 원대의 영업손실이 적힌 창사 이래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력인 석유 사업을 필두로 화학과 윤활유 부문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유가에 따라 모두 대규모 재고 관련 손실이 발생해 이익이 악화된 모습입니다. 17. 코로나 집콕 영향에 온라인 쇼핑 비중 역대 최고.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3월 전체 소매 판매액은 37조 3,462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2조 5,82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8%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만 보면 2017년 관련 통계를 개편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8.2%로 통계 개편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체적인 소비는 위축된 가운데 대면 접촉이 필요 없는 온라인 소비가 활성화한 것입니다. 18. 한은 한미 통화 스와프 자금 당분간 입찰 중단. 유동성 양호. 외화 유동성 사정이 최근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당분간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에 따른 달러화 공급 입찰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통화 스와프 자금 6차 입찰 마감 후 결과 자료를 내고 최근 지속적인 리보 하락, 스와프 레이트 상승, 외화 예금 증가 등에 비춰 외화 유동성 사정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반영해 당분간 입찰을 중단하고 시장 여건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9. 한화건설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 공정거래 협약 체결. 한화건설은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 및 상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입니다.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화고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 경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20. 전자담배업계의 애플줄의 몰락. 유해성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미국 전자담배 브랜드 줄 랩스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유통 채널과 지역에서 판매가 중단되며 영업이익이 감소했던 줄이 결국 한국 시장을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때 USB 모양과 과일향 담배로 전자담배업계의 애플이라고 불렸던 줄은 막대한 영업 손실을 보며 전사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